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봅니다. 20년 정치 이력으로 내재된 정치 빅데이터로 분석과 예측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빅데이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촉은 남자들을 쭉 만나온 이 인간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예. 경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쭤보고 이 예측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 5석 얘기도 그 등등등해서 최수성님 말씀이 많이 맞아서 틀린 거를 얘기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요새 이제 검찰 편중 인사, 검찰 중에서도 뭐 카풀 인연이라도 있어야 된다. 네. 특수부 중심의 측근 인사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이벽형 검사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뭐 필요하면 또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더 안 쓴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필요하면 또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인사권자 대통령으로서의 네. 인사 권한을 상당 정도 이렇게 위임하거나 네. 이런 것처럼 하여튼 후보 시절엔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검찰 출신 등용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대통령이 일거에 네. 뒤엎었잖아요. 그거는 인사권은 내 거야. 건들지 마. 어딜. 이걸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을 앞으로 더 쓰고 혹은 또 안 쓰고 이런 문제 이전에 이것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예요. 네. 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인사권은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원내대표든 누구든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역대 정부를 이제 많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해요. 군사정권 때 군인들 쓰던 것보다 더하죠. 네. 그거는 또 한정적이었거든요. 분야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크게 몇 가지로 대통령의 인식과 인사를 함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자세 네.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가를 보면 네. 단순히 이제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했다 이 이전에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스템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거야. 이걸 분명히 한 점이라는 거. 그게 위험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사 출신 많이 등용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민변으로 도배했다. 그런데 검사로 도배를 이번에 했고 민변은 그냥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점 찍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일종의 이제 포인트 데코레이션 비슷한. 그리고 그게 법조 분야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민정 라인이라든가 네. 또 인사 라인 일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각한 민변 출신 뭐 전해철 의원이나 뭐 이런 박범계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은 아니죠. 네, 전해철 의원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거쳐서 입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 인식의 오류다. 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도 또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뭐 카풀이라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로 또 하나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랬잖아요. 지역 안배나 여성 안배 없다. 네, 그렇죠. 능력 위주로 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출신이나 여성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검사 출신 아니면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도 능력 위주라고 얘기를 하고 적재적소라고. 네, 검사 출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람, 일해본 사람, 인연된 사람 아니면 검사들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시야와 경험치에 국한된 이것으로 이 귀착시켜버렸고 아무도 못 건드는 시스템이든 뭐 주변이든 뭐 여당 원내대표든 뭐 아무도 못 건드는 것으로 이렇게 성역화시키면서 굉장히 이것을 인식과 자기 관점의 범주로 천착시켜버린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특히 금융감독원장 관련해서 뭐 여기는 규제기관이라서 검찰 출신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어제 엊그제 김기식 네. 전 의원이 평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검찰이 많은 건 문제인데 이복현 검사면 뭐 전문성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은 건 문제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나 금감원장 이 검사는 뭐 전문성도 있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했는데요. 앞에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것 때문에. 앞에 거 검찰 출신으로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금융 분야인데 네. 그것만 떼놓고 보면은 뭐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활용정점한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죠. 전제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되는 거죠. 다른 거 다 잘하고. 예. 그러고 한 명을 했으면 검사하다 그러면은 전문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다 검사로 해놓고 이것도 검사로 하니까 이건 오히려 활용정점을 찍은 거죠. 네. 자, 정말 더 이상 검찰 인사 없을까요? 계속합니다. 계속한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 예, 지금은 이제 장차관급 청와대 이 정도만 봤지만요. 앞으로도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청장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산하기관에 검사 출신이 가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도 상당 정도 진출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도 감사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들이 그렇죠. 또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각종 뭐 조사위원회 뭐 등등등에 이제 많이 포진을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자, 대통령 최측근 검찰 인사들이 요직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에 두루두루 포진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뭐 능력 있는데 그냥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그 계세요. 능력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기준이죠.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인연이 된 사람이라는 아주 협착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인사는 그야말로 이 인사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있어야죠. 해야 돼요.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2인자를 만들거나 왕비서관을 만들거나 또 특정 직군 출신들 검사 출신들끼리 짬짬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검사 출신 아니더라도 특정 직군이 많이 부처나 청와대에 진입을 해서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검사 출신 같은 경우는 정말 검사 동일체의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죄도 이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법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편중성이라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른 장관이나 참모들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인너서클 검찰이 그렇습니다. 인너서클 중심으로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등용은 권력의 딱 길목에 전부 등용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인사 사정 이쪽 인사 사정 심지어는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놀라운 인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도 장관 차관이 다 검찰 법제처장 뭐 전부 그래서 권력의 딱 그 혈맥 그다음에 정당까지 당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걸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권력의 짬짬이 왕비서관과 이제 실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사 천하지대본이 됐어요. 아, 검사 천하지대본. 예.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검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뭐 의약품 검사, 뭐 무슨 뭐 숙제 검사, 뭐 다 경제 상황 검사 다 검사가 하게 생겼어요. 네. 숙제 검사까지. 예. 자,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내 말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거칠어진 겁니까? 원래 선거가 네.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국민들께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소에는 지지율로, 선거 때는 표 달라고. 네. 그런데 선거에서 졌다는 거는 그 정당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의 하나의 그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으로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당의 존립 이유를 금가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 없죠. 음. 그리고 질서도 없어지고 네. 휘청거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 이전에 네. 이 패배로서 정당의 존재 이후에 금이 갔고 네. 국민들의 이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로 먼저 가야 되는데 네. 정치 일정이 대선 패배 후에 지방선거 패배 후에 바로 총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랍니다. 네. 이게 너무 안 좋은 일정이에요. 패배한 쪽에서 보면. 이긴 쪽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일정이고. 네. 저 정신없다 정신없어서 쪽은. 네. 그런데 지방선거도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이긴 국민의힘이 시간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2년 후거나 22만 이러면 회고적 심판 투표가 될 텐데 바로 붙었으니까요. 취임하고 20일 만에. 이거 좋고 그다음에 패배한 야당이 또 바로 전당대회니까 네. 이 일정이 결국은 지방선거도 여당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됐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패배한 쪽도 이런 이제 타격이나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나 질서, 체력들이 부재하고 이게 바로 또 총선 당대표로 연결되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견된 그런 이제 풍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추인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중앙위원회 등등이 남았다고 하지만 형식적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선출이 된 건데 불가피했다라고 많이들 평가하더라고요. 불가피하고 나름 현재 시점에서는 적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최적의 대안이었다. 예. 우선은요 친명이 아니고 친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예. 그런데 이번 비대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네.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고 혁신하는데 그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잘 놓는 네. 요런 요 원미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네. 적임인데다가 또 친명이나 또 반명이 아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최적이다. 봅니다. 자, 지난주에 나오셔서 전당대회 룰 일정 흔들면 안 된다. 네. 가만히 딱 둬라. 네. 근데 오늘까지 보니까 소위 비명 쪽에서도 당원과 국민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45% 반영이 되던데 대의원들 의견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다 빼고 당원과 국민만으로 가자. 이렇게 그 반영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어요. 이거는 조정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사안 자체의 시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뭐냐면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네. 있고 또 전대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 그것이 네.
논거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거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시기도 벌써 그냥 김종민 의원이 2월 전대론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뻔하거든요. 네. 현재 대세 그러니까 예측상 예. 대통령 후보 지냈던 그다음에 의원으로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것이고 출마하면 가장 강력한 후보다. 네.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2월 전대론을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죠. 명분 유무를 떠나서 손대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새 지도부가 이런 등등등을 감안해서 민주당의 시스템을 조금 더 혁신적이거나 혹은 또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향후에 검토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는 개항을 출마 때부터 정해진 코스다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로들은 출마를 좀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도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하면 당선되는 거냐, 지금의 룰 안에서. 저는 뭐 개항을 출마 안 했어도 네, 당대표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개항에 출마를 안 했어도. 했든 안 했든.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0.7%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호출할 것이다라는 네. 것을 뭐 그것은 예상됐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을 하든 개항에 출마를 안 하든 그거는 정해진 길이라고 보는데 네. 특히 개항에 출마한 거는 의원으로서 당대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당대표의 길을 네. 간 거죠. 네. 그래서 패배자의 태도나 언어나 이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무관하게 의원으로서의 당대표라는 최적의 길을 이미 설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이 지금 굉장히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이 분열 양상을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봉합하거나 또는 뭐 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항을 출마로 그런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항을 해 출마를 하지 아니하고 원외당 대표의 길을 갔으면 네. 제가 보기엔 상당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또 잠재울 수 있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뭐 변수가 있고 노력이 전제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개항을 출마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만들었고 찬반을 또 가파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당내 상황을 촉발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원래 그 국민의힘 쪽도 좀 여쭤보려고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국민의힘 쪽까지는 못 가고 이낙연 전 대표 조기 등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기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조기 등판 가능성이 전면 부인한 겁니까? 아니면은 조기 등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도미를 했잖아요. 예. 그럼 도미를 올려야지. 왜 조기를 올립니까? 네. 저는 0%라고 봅니다. 제로 조기 등판 가능성. 도미를 올린다고 했으면 혹시 모르겠네요. 예. 내일이요 무남이식회 가수 최낙타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시죠. 예, 한 프로그램에 아버지 아들이 각자 다른 장르로 한 분은 정치에서 한 분은 예. 문화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걸 신장 개업이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낙타 아드님께도 내일 가서 잘하고 와라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예. 그래서 곡을 노랫말도 제법 잘 쓰고 곡도 잘 써요. 만들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곡을 제법 쓰고 노랫말도 괜찮으니 곡을 잘 만드니까 그걸 너만 부르지 말고 나를 줘라. 근데 안 주네요. 두 분이 함께 무남이식회 출연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